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야외로 나와 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제주도의 4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저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 들어보고자 하는 마음에 야외로 나왔고요. 근처에 또 아름다운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오션뷰가 이제 있는 그런 카페여서 여기서 이제 장모님께서 오셔가지고 겸사겸사 한번 나와봤는데요. 자, 4월의 마지막 날, 어느덧 올해도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3분의 1이 지나간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마지막 피날레를 아주 멋지게 했었던 테슬라 주가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꽤 힘든 시간들이 오래 있었죠. 그 있었던 시간들을 조금 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좀 기회, 그리고 하루 이틀이라도 마음껏 이번에 이 상승 분위기를 좀 즐기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가끔씩 야외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힐링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달러에서 144달러까지 불과 5거래일 만에 4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23년 1월 6일부터 5거래일 동안 있어 왔었던 그런 주가 흐름이었는데요. 야, 이게 무슨 일일까요? 138달러까지 떨어졌었던 테슬라 주가가 어제 197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그때와 마찬가지로 5거래일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와, 이게 뭡니까? 똑같이 43%의 상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2023년 1월 6일 101달러 때 불과 20거래일 만에 209달러를 찍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만약에 20거래, 앞으로 15거래일이 더 남았죠. 그럼 거의 이제 한 달의 기간인데, 15거래일 이후에 만약에 2023년도 1월 달에 그 이야기가 똑같이 재현이 된다면, 앞으로 15거래일 후에는 289달러가 찍히게 됩니다. 김치국부터 마실 수는 있겠는데, 저도 과연 그 시나리오가 똑같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144달러에서 그 다음 10거래일 동안에는 조금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항상 주가가 올라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로 다시 큰 상승 모멘텀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2023년 1월 달에 있었던 일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43%가 5거래 만에 올라갔었던 그런 사례를 봤었을 때, 그때의 상황이 똑같이 재현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것이 무조건 다시 일어난다고도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악재가 끼어들 자리가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시장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6월 달에 있을 보상안에 대한 재투표에 어떤 신임을 얻기 위해서 나름 팩트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현재 주가 방어나 주가 상승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역시도 2023년 1월 달에 있었던 그 상황이 재현이 되지 말라는 부분 또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물론 그때와 물론 당연히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리하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부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는 잘 하지 않는, 그리고 실제로 잘 생각을 안 하는 부분들 같아요. 하지만 제가 조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넘게 건강에 허락을 한다면은 테슬라 투자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가장 큰 호재이자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후계자 자리라고 말씀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어제 중국에서 FSD 자율주행에 대한 잠정 승인이라든지 그의 청신호가 켜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더군다나 테슬라의 후계자 구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지금 테슬라 2인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 선양 태생의 뉴질랜드 국적이죠. 톰주라는 직원입니다. 이 직원이 중국에서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부터 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생산 체계 시스템을 현재 지금 총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가장 신임하고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이 친구를 언론에다가 내세우면서 이 친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물이긴 합니다. 저는 모든 글로벌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나 리스크, 이거는 아마 그 기업이 계속 존속을 한다면 가지고 가야 되는 숙명과 같은 존재인데, 물론 뉴질랜드 국적이긴 하지만 중국 태생의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그 인물이 테슬라의 CEO 자리를 맡는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톰즈가 만약에 만약에 테슬라를 그만두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 어떤 그 핵심 인물이 테슬라 하는 것보다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롱런을 하고 너무나 충성도를 보이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테슬라의 CEO 자리를 맡게 된다고 했을 때는 40년 동안 평생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큰 어떤 걱정거리를 덜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FSD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그 중국 사업이 그렇게 크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들다 보니까 톰즈라는 인물이 더 떠올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버커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 이번에 SEC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나 했었죠. 이번에 신규로 편입한 주식이 하나가 있는데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를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EC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공개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이 과연 워렌 버핏이 픽을 하는 주식은 엄청난 신뢰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투자를 이끌기도 하는데, 과연 워렌 버핏이 어떤 주식을 새롭게 편입을 했을까? 아마도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아니면은 테슬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엔비디아도 엄청난 경제력 혜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아주 소소하지만은 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테슬라 역시도 좋은 후보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생각보다 워렌 버핏이 IT 기업이라든지 AI 쪽에 관심을 애플 투자를 이유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조금은 본의 얘기일 수 있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해당 사항은 아니겠지만, 테슬라 주가가 FSD와 로보택시, 옵티머스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성장을 거둘 경우에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주가 흐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줬죠. 증여라든지 뭐 상속이라든지, 많은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자녀를 가지고 계시고 상속에 대한 증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자주 글을 올려주시는 한 분께서도 2천만 원의 세금을 이제 내지 않아도 되는 그 이외에도 증여를 하셔서 세금을 내면서 증여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주셨습니다. 그 뜻은 테슬라가 나중에 10배, 20배가 올라갔었을 때 이미 증여를 하고 세금을 냈다고 한다면은 그 증여분에 대해서는 일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세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나 즐겁죠, 물론. 하지만 여기서 조금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물론 이렇게 김치국보다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굳이 알아본다고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도 늘 통화를 하고 정보를 얻고 조언을 구하는 세무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세무사분과 한번 마음 편하게 상담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그런 지혜로운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5월 달부터 시작되는 또 테슬라의 흐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즐기면서, 투자 과정을 즐기면서 바다 풍광 이렇게 보시면서 하루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